4월 16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투 3세 별정 A형 12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간단히 전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 스타트가 딱 되면 6번마 세네비바, 그리고 7번마 새벽안개, 그리고 4번마 하이본미가 좀 선행 경합을 좀 펼칠 것으로 보이고요. 선위권에 이제 10번마 테마탄생이라든가 5번마 골드마이티, 그리고 3번마 우주전쟁 등이 좀 선위권에서 앞선의 맞빌드를 좀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직선주로 딱 들어서서 이 10번마 테마탄생이 과연 어느 타이밍에서 선행마들을 넘어설 것이냐, 저는 이게 관건인 경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저는 이 10번마 테마탄생,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외곽으로 밀렸다는 단점은 있지만,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가 저는 가능한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외곽이라는 게 결코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번마 이 테마탄생이 어느 지점에서 타이밍 좋게 취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선의 마필들이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이 중에서 역시 당일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누릴 이 6번마 세네비바,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지금 만났습니다. 이역 기수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을 기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좀 더 믿음이 가죠. 다만 한 가지, 이 마필이 지금 13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고요. 이 5번마 골드마이티나 3번마 우주전쟁은 이제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과 거리가 조금 아쉬울 것으로 보이고요. 자, 4번마 하이본미는 계속 바닥권의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직전 3월 18일 경주에서 1300m 경주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역시 게이트에 이점이 있었죠. 초반에 스타트를 끊어내면서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텼던 마필입니다. 자, 물론 이번 경주 이 하이본미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순발력으로는 선행을 가기는 좀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하만식 기수가 이 앞선에서 만약에 전개를 할 수만 있다면 버틸 수 있는 그림이 나오고요. 저는 이 3착을 했었던 직전 경주를 계기로 이 하이본미가 좀 마필의 변화가 온 것처럼 보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은 비교적 신마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다르게 좀 변한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4번마 하이본미의 변화가 저는 가장 좋아 보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네비바가 정상 출주라면 저는 그냥 6텐 단방 승부로도 볼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현장 상황은 한번 꼭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마필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 복병권에 있는 이 3번마 우주전쟁이나 골드마이티, 이 두 마필이 조금은 저는 밋밋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경주 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2번마 흥행 캡틴입니다. 자, 이 마필이 데뷔가 상당히 좀 늦어졌죠. 그리고 주행심사 모습도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조교 모습을 보면 상당히 마필이 좀 안정적인 주행 자세를 보이는 듯한 그런 마필입니다. 이 조교를 할 때 채취까지 돼가면서 좀 강하게 지금 조교를 시키고 있는데, 어차피 게이트의 이점이고요. 차분하게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마필에게도 한 번의 취입 타이밍 기회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충마로는 10번마 테마탄생을 좀 믿고 싶은 경주고요. 입상 가능마로는 4번마 하이본미, 그리고 6번마 세네비바, 복병으로 2번마 흥행 캡틴,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4월 16일 펼쳐지는 부산교차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국산마 6등급 3세 루키2 경주고요. 13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편성이 조금 조촐한 편이고요. 인기마가 지금 선전할 수 있는 구도인데,
요즘 뭐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뭐 인기마사에서 끝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뭐 사전 예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복병마들도 나오고 뭐 이렇기는 하는데 저는 예상외의 결과들이 요즘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배당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어느 정도 배팅의 조합수를 조금은 줄이고 조금은 관전을 한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좀 배팅에 좀 임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요즘 같은 배당이라면 정말 한두 경주만 적중을 해도 충분히 환수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참 애매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8마필일 뿐이 출전을 안 하는 조촐한 편성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인기마 혼전 구도로 보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강한 선행마가 좀 없는 경주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역시 아직은 좀 신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질주 습성이 딱 이렇게 몸에 밴 그런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에 따라서는 뭐 기습선행을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데 일단 저는 이번 경주 역시 인기마인 5번마 남의 미소 그리고 6번마 운주본능 7번마 러닝 패션 요 세 마필의 가축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나머지 마필들이 완전히 능력이 떨어지느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지금 보여진 능력이나 또는 조교 모습으로 봤을 때 아직은 이 세 마필이 좀 더 보여줄 걸음이 더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 중에서 이 인기마 외의 마필 중에서 이 3번마 개미진이 어느 정도의 좀 인기는 누릴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번 경주에 안게이트에서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차지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만약에 선행을 가고 전진구 기수가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좀 버텨낸다면 뭐 이변의 가능성도 좀 없잖아 있습니다. 없잖아 있는데 저는 다만 지난 경주가 이제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도 걸음이 안 나왔어요. 근데 전진구 기수가 기승을 해서 뭐 바로 걸음이 나온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고 출주 주기도 좀 들쭉날쭉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하게 보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결국은 선의권에서 따라붙을 세 마필의 좀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데 이 세 마필의 능력 차이는 솔직히 크게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5번마 남의 미소는 일단 뭐 조교를 상당히 좀 강하게 했고요. 막판 탄력적인 걸음을 좀 보여주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뭐 경주를 전체로 주도할 뭐 강선행마가 좀 없는 편성이다 보니까 남의 미소 입장에서는 어쩌면 조금은 더 편안한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고 직전 데뷔전을 1200m로 치렀는데 이제 경주 거리가 100m 늘었다. 그럼 이마필의 입장에서는 늘어난 경주 거리가 조금은 더 유리해 보이고요. 자, 6번마 운주 본능은 22조 강은성 마방에서 이 4번마 투큐트걸과 동반 출전을 좀 시킨 마필인데 일단 뭐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좀 앞뒤가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장래의 발전 기대치는 좀 어느 정도 좀 갖고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앞선보다는 이제 막판 탄력이 더 좋은 그런 마필로 보여지는데 물론 이 마필이 지금 상대적인 기록에서는 조금 앞서 있습니다. 상대적인 기록에서는 좀 앞서 있는데 자 1300m 경주 거리라면 과연 이 마필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도 좀 기대가 되는 거고요. 제가 이 세 마필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7번마 러닝 패션입니다. 자, 이 마필은 분명히 막판 탄력도 갖고 있고요. 조교시의 모습을 보면 주행 자세가 상당히 좀 안정이 돼 있는 그런 마필, 그러니까 신마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막판 탄력은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스타트죠. 출발이 잘 안 됩니다. 직전 데뷔전에서도 역시 외곽 게이트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출발이 뭐 거의 안 됐죠. 그러면서 막판에 탄력을 보이긴 했지만 앞선의 마필들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저는 조금은 서두르는 전개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이마필이 지금 아치아치아치의 자마거든요. 이 아치아치아치의 자마들이 비교적 순발력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7번마 러닝 패션은 일단 데뷔전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데, 자, 조교시의 모습을 보면, 좀 상위군의 마필들하고 조교를 하는데도 좀 대등한 걸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출발에서만 미스가 없다면, 저는 이 정도윤 기술을 믿기 때문에 이 7번마 러닝 패션이 가장 재미있는 전개가 좀 가능해 보이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전체 8마필이 출전을 하는데, 저는 이번 경주는 그냥 인기만 선정 구도로 보고요. 어쨌든 부경 일요일 첫 경주기 때문에, 뭐 관전을 하는 것도, 왜냐면 저배당이 될 가망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마번은 정리를 하겠지만, 저는 일단 이번 경주는 딱 3마필만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이 7번마 러닝 패션을 충마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5번마 남의 미소, 그리고 6번마 운주 본능의 입상 가능성인데, 결국은 인기마 선전 구도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배팅을 권하는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투 3세 안말 경주입니다.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2번마 해운대 갈매기, 3번마 캔디글로우, 6번마 사프선사인, 7번마 파인캠프, 10번마 에이펙스. 이렇게 한 5마필 정도가 좀 인기권을 형성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해운대 갈매기는 기본적으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3번마 캔디글로우도 역시 선행을 가는 마필이고요. 샤프 선샤인은 추입이 통할 수 있는 마필, 파인캠프도 역시 추입으로 올라오는 마필, 10번마 에이펙스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좀 나눠져 있거든요, 인기마들이. 결국 이번 경주는 앞선의 마필들이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 뒤에서 압박을 하면 올라올 마필들이 선전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선행마들이 인기마인데 선행마들이 서로 각축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뒤에서 올라올 마필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개는. 근데 문제는, 자, 이번 경주에 그래도 뒷심을 갖고 있는 말이 이 7번마 파인캠프인데, 지금 1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고요. 이번 경주는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파인캠프가 그 빠른 그 흐름을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게 좀 문제점으로 보이고요. 6번마 샤프 선샤인도 역시 뭐 마찬가지 맥락인데, 분명히 이 마필은 추입 능력, 그러니까 마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마체가 좀 작죠. 마체가 좀 작다 보니까 뚫고 올라오는 그런 힘은 조금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선행 강편성이 아니라면 이 샤프 선샤인이나 파인캠프도 당연히 노려야 되는데, 저는 이번 경주는 앞선의 마필들이 좀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외곽에 있는 10번마 에이펙스, 이 마필이 지금 선행으로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가장 불리한 조건입니다. 외곽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직전 경주에서도 역시 외곽 10번 게이트에서 이혁기수가 기승을 하고 앞선에 붙이기는 했지만 마지막에 끝걸음이 완전히 무뎌지고 말았죠.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교 모습을 보면 상당히 이 마필이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조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교를 잘 보시는 이 예상가분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제일 부러운데, 제가 봐서도 이 10번마 에이펙스는 상당히 조교 모습이 좀 좋아 보이고요. 이것보다 조교 모습이 더 좋아 보이는 마필이 이 3번마 캔디글로우입니다. 저는 처음에 편성표를 딱 받았을 때 인기마 중에서 이 캔디글로우가 조금은 위험한 인기마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조교 모습을 딱 보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무슨 생각을 바꿨느냐, 이 마필이 선행 승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선입에서 따라가는 전개, 여기서 마지막 한 발, 지금 이 정도가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 마필이 직전 경주를 제외하고 그 전 경주들을 보시면 이렇다 할 특징은 없는 마필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도 계속 인기권의 마필이었지만 자기 모습을 내지를 못했죠. 직전 조재로 기수가 기승하고 인기 8위권에서 3차를 갖다 댄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 장추열 기수로 지금 바뀌었고, 어쨌든 조교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마필의 주행 자세도 좀 안정이 돼 있고 활기도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선행을 안 나가도 되는, 그런 분위기로 좀 보여지고요. 자, 이번마 해운대 갈매기는 어쨌든 게이트의 이점으로 선행입니다. 선행을 갔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2번과 10번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 속에서 3번마 캔디글로우가 따라가는 전개,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물론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마필이 막 서로 각축을 벌이게 되면 6번마 샤프 선샤인이나 7번마 파인캠프 이 두 마필의 추입 조건도 형성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시간과 거리가 좀 아쉬울 그럴 경주로 보여지고요. 제가 이번 경주의 복병으로 보고 있는 마필은 이 8번마 브라보 한센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센의 자마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순발력은 갖고 있는데 직전 이 데뷔전의 모습을 보면 뭐 이렇다 할 모습도 보여준 게 없죠. 스타트가 빨랐던 것도 아니고 마지막 뒷심이 좋아졌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마필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경주 편성이 선행 강편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산마 육군치고는 선행의 강자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경주에서 9번마 청계기상이 느닷없이 치고 나오면서 인기 꼴찌마가 우승을 하면서 배당이 나왔던 그런 경주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했을 때 이번 경주 물론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은 많지만 이 브라보 한센의 입장에서는 직전 데뷔전에서 나왔던 그 순발력 좋은 마필들보다는 약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혁 기수가 초반에 앞에 붙여나갈 수도 있고 잘하면 기습 선행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브라보 한센의 가망성도 좀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좀 인기마 두 마필을 제외하고 지금 그 마번을 지금 추천을 하려고 하는 경주인데 앞선에서 경주가 끝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입상 가능만은 이 경주에 충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입상 가능만은 3번마 캔디글로우, 2번마 해운대 갈매기, 10번마 에이펙스 이 세 마필을 보고 있고요. 복병으로 8번마 브라보 한센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400m. 역시 8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복마 경주입니다. 그래서 인기만은 있습니다. 인기만은 있는데 믿을 말이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배당을 강하게 공략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라고 눈 씻고 찾아봐도 복병마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1400m 경주거리 자체가 좀 정직한 경주거리, 다시 말하면 마필의 능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우열이 딱 드러나는 그런 경주거리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마필의 능력, 그 인기도 이런 거를 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앞선이 되게 느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초반 자리 잡기 싸움이 상당히 좀 치열한 난타전이 될 가망이 높고요. 솔직히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 경주입니다. 자, 8마필 뿐이 출전 안 하는 조촐한 편성에 어차피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 그리고 대부분이 선임 내지는 바닥에서 추입으로 올라오는 그런 마필들이다 보니까 전개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산 경마는 역시 기수입니다. 어느 기수가 어느 마필을 기승을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뭐 믿을 수 있는 기수가 정도윤 기수, 그리고 다실바 기수, 최시대 기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기수들 중에서는요,
그리고 뭐 신인 기수인 뭐 신윤석 기수 가끔가다 매당 빵빵 터트리는 이 정도인데 결국 다 인기마에 기승을 했습니다. 1번마 아델 호랑이, 3번마 퍼플라인, 6번마 원더풀 임팩트. 이렇게 세 마필이 지금 인기마인데, 그래서 이 인기마를 넘어설 수 있는 복병마가 솔직히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인기마들을 보시면 대부분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입니다. 자, 1번마 아델 호랑이는 일단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장점이죠. 거기에 게이트의 이점도 안고 있고 중위권 차분한 말머리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마필인데 전체적으로는 좀 밋밋한 느낌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걸음은 내고 있는데 어떤 결정력을 지금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게이트의 이점으로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좀 싸움을 해볼 것으로 보이고요. 자, 3번마 퍼플라인은 데뷔전에서 뭐 마이럴러바이 플러닝에 이어서 3착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가능성을 보였는데 그 다음 경주 1400m 경주에서 인기 1위마였습니다. 근데 아예 발주가 안 되면서 물론 게이트도 외곽이었다라는 단점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뒤에서 놀고 말았는데 직전 경주 마군에 이어서 2착을 차지하면서 마필의 가능성을 좀 보였던 마필인데 이 경주도 역시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를 않았던 경주입니다. 근데 이번도 그런 편성에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면 자 3번마 퍼플라인이 뭐 KT 2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선의권 전개도 좀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여차하면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거기에 1400m 경주거리 경험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1400m 경주거리라면 버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6번마 원더풀 임팩트는 이제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직전 경주에 비해서 이제 2.5kg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다. 이게 단점인데 이 마필이 지금 3번을 나왔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데뷔전 그리고 그 다음 2회전 경주가 별로였는데 직전 경주에 조금 마필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앞선이 느린 경주라면 이 원더풀 임팩트도 좀 앞선에서 좀 붙여서 뛸 가망이 높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인기마 세 마필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지금 보여준 능력으로 봐서는 이 인기마 세 마필의 능력이 다른 마필들한테 조금 앞서고요. 조교 모습이나 훈련 모습이 이 세 마필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인가도 한번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예상을 하는 사람이 인기만 놓고 예상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솔직히. 제일 어려운데 이 마필뿐이 보이지를 않는데 또 엉뚱한 말을 막 끌어낼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이 세 마필, 인기마 세 마필 선에서 끝난다는데 딱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 세 마필이 다 앞선 전개를 원래 하는 마필들은 아니고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 그렇게 없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기습선행을 갈 수 있느냐인데 저는 그 후보군의 하나로 이 5번마 영성 프린스를 보고 있습니다. 자,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직전 경주 1600m 경주에서 선행을 나가서 좀 끈끈하게 좀 버텨봤지만 마지막 한 발이 좀 아쉬웠던 마필입니다. 자, 근데 출발 타이밍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좋지는 않았는데 이 경주도 역시 앞선이 그렇게 빠른 경주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자,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정우주 기수의 입장에선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뒤에서 같이 추입을 해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이 1번마 아델 호랑이나 3번마 퍼플라인 그리고 6번마 원더풀 임팩트의 탄력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러면 영성 프린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로가 이렇게 있으면 스타트를 딱 하자마자 무조건 내빼는 겁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내빼는 겁니다. 무조건 앞으로 나오고 뒷선의 마필들이 선입권에서 어쨌든 막 몰리면서 서로 견제를 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앞선의 마필이 버티기가 쉬워지는 거죠. 1400m 경주기 때문에 선행을 간 마필이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쉽지는 않지만 어떤 견제 없이 그리고 뒷선의 마필의 압박 없이 갈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 버텨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개가 나왔을 경우에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게 5번마 영성 프리스 정도로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저는 인기마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퍼플라인, 1번마 아델 호랑이, 그리고 6번마 원더풀 임팩트를 보고 있고요. 자, 5번마 영성 프린스가 초반에 도주하기를 좀 기대해보는 경주인데, 배당 상황에 따라서는 복병마를 놓고 배팅을 해볼 만한 그런 경주로 보이긴 하는데, 솔직히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배당을 맞추려면 가능성만 갖고 배팅을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과감할 때는 과감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 1200m 저체 아우마필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진마 경주고요. 따라서 이제 인기마 선전 구도로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쨌든 배당판이 열리면 인기마는 나오겠죠. 인기마는 나오는데 원체 부진마들입니다. 근데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분명히 있어요. 경마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걸 좀 느끼실 텐데, 사전에 경마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인기마뿐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어쨌든 뭐 보여진 현재의 전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고 항상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일 현장 컨디션이나 이런 거를 무조건 참고를 좀 하셔야 되는데, 특히 부진마 경주가 그렇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이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마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진마 경주가 보면 생각보다도 전혀 엉뚱한 마필이 막 튀어나와서 예상 외의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기마가 입상에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 경주는 그래도 인기마가 좀 선장할 것 같습니다. 원체 나머지 마필들의 능력이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기 때문에요.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첫 번째 주목할 말은 1번마 아르고 무적입니다. 김윤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7번을 나와서 3착 1번 한 게 다기 때문에 이 마필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보면 이 마필은 나올 때마다 인기 마필입니다. 그런데 인기에 부응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많은 경마 팬이 이 마필에 속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어쨌든 게이트에 이점도 안 왔고 순발력 좋은 마필도 없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김영군 기수 입장에서는 이 1번마 아르고 무적을 가지고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경주고요. 선행에 성공한다면 잡을 말도 솔직히 없어 보입니다. 자, 2번마 실버 부스터. 자, 이 마필이 최근에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외곽에서 선전했고요. 이회전 경주에서는 2착에 성공하면서 처음으로 입상을 했죠.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그게 막강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경주에 밀리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좀 좋아졌습니다. 마필이 조금은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상승세 2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이 1번마 아르고 무적과 2번마 실버 부스타, 이 두 마필의 조합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보여준 모습이 그나마 좀 있는 마필들이니까요. 여기에 이 4번마 정상 럭키, 물론 바닥권의 마필입니다. 바닥권의 마필인데, 작년 연말 경주에서 외곽 게이트에서 이 마필이 끈끈하게 올라오면서 이제 2착에 성공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선 이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유일하게 좀 앞선에서 좀 붙여뛸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정상 럭키인데, 이번 경주 편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임다빈 기수 입장에서는 죽어라고 선행을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1번 아르고 무적과의 선행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간다면 이 마필은 버틸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마필이 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부진마 경주에서 인기마 세 마필, 그러면 당연히 저배당,
이렇기 때문에 솔직히 배팅을 할 마음이 나는 그런 편성은 지금 아닌 것으로 보이지고, 여기에 또 하나의 상대마가 이 6번마 JY 코코인데, 막판 탄력은 좀 갖고 있지 않느냐 때문에 좀 대안으로 지금 떠오를 거는 같은데, 그렇다고 이 인기마 세마피를 자력으로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번 경기 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이 9번마 챔피언 함성입니다. 볼 게 없죠. 4세 거세마인데 10번을 나와서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고 다 바닥권입니다. 그러니까 부진마 중에 부진마라고 봐야죠. 근데 딱 두 가지입니다. 오수철 기수가 기승하면서 2kg의 감량이점을 나눴다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조교를 상당히 강하게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말을 흔히 쓰거든요. 조교빨이라는 거. 조교에 의해서 이 마필이 만약에 입상에 성공한다면, 어차피 이번 경주가 부진마 경주기 때문에 이 마필 입상에 성공한다면 그나마 배당을 좀 안고 올 수 있는 마필. 그래서 챔피언 함성까지는 보는데, 솔직히 저는 전체적으로 이번 경주는 저배당 공략을 하시는 베터분들이라면 오히려 이런 경주가 훨씬 좋습니다. 훨씬 더 좀 안정적이라고 봐야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배당 공략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크게 손대야 될 경주는 아니고 차라리 고배당에 그냥 소액 분산 베팅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실버 부스터, 1번마 아르고 무적, 그리고 4번마 정상 럭키, 이 세 마피를 추천하고요. 복병으로 9번마 챔피언 함성, 이래서 총 4마피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부경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2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거리 경주 9마필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조촐한 편성,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현군의 기복마, 그리고 좀 상승세에 있는 승군전 마필들이 한판 승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 승군한 마필들의 기세가 조금은 더 나아 보이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이제 승군전을 갖고 있는 마필이 이 2번마 원더풀 폰, 그리고 5번마 글로벌 스카이, 9번마 BK 갤럽, 이렇게 세 마필이 지금 승군전을 갖고 있고요. 기존의 현군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이 7번마 하늘미소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선에서 만약에 끝나게 되면 인기마 접전 구도의 경주가 되는데, 솔직히 인기마들의 능력 차이는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전개를 좀 간단히 보시면요, 7번마 하늘미소와 외곽에 있는 9번마 BK 갤럽이 초반에 강하게 선행 경합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이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2번마 원더풀 폰과 5번마 글로벌 스카이, 그리고 4번마 해버 굿타임 등이 좀 선위권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좀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직선주로에 들어서게 되면 앞선의 마필들이 과연 버틸 수 있느냐, 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저는 뭐 바닥권에서 추입하는 마필들이 올라오기에는 조금은 경주의 흐름이 좀 빠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앞선에서 좀 붙여뛸 수 있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조금은 유리해 보이는 전개입니다. 자, 근데 지금 말씀드린 전개로 경주가 끝나게 되면 결국은 인기마 경주가 돼버립니다. 인기마 접전 구도의 경주인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변수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6번마 달에 올린 광대,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이 최근에 계속 지금 컨디션 저하를 지금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원래 이 마필은요, 좀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선행 능력도 갖고 있고 스타트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승군한 이후에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도 못했고, 경주 거리가 다
좀 다 늘어나 버렸죠. 늘어나 버리면서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이질 못하고 앞선 전개도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경주 거리를 지금 줄였어요. 줄였고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믿을만한 기수가 기승을 했고 이번 경주가 앞선이 상당히 좀 빠를 수밖에 없는 편성이기는 한데 6번마 다리 올린 광대를 가지고 정도윤 기수가 초반에 기습 선행을 나간다. 또는 앞선에 어느 정도 좀 붙여서 나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재미있는 전개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 마필이 뭐 인기가 높은 그런 마필은 솔직히 아닙니다. 근데 당일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기를 좀 가져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초반에 막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되면 저는 좀 힘들다고 보는데 어떤 전개를 해야 되냐 하면 아예 기습 선행을 가서 뒷말들, 즉 선입권의 마필들이 막 뭉치게끔 만드는 전개를 하든가 아니면 앞선의 마필을 보내놓고 바로 뒤에 바싹 붙어가는 그런 선입권 전개 속에서 앞선의 마필을 좀 압박하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6번마 달에 홀린 광대가 어쨌든 지금 승분전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경주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달에 홀린 광대의 입장에서는 좀 해볼 만한 편성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7번마 하늘미소는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도 어떻게 보면 선행 승부를 좀 할 수 있는 마필인데 물론 뭐 김호수 기수가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금 김호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그렇다면 마필과의 호흡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선행을 어쨌든 노릴 것이다죠. 어쨌든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기를 쓰고 선행 경합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어려운 전개가 예상이 되는 게 9번마 BK 갤럽입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행마고요. 게이트 이탈 능력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나머지 마필들보다는 확실히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직전 경주 1차, 예전 전경주 2차, 그 다음 3차. 이렇게 점점 상승세를 타면서 지금 승군을 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승군전에 나왔는데, 자, 문제는 뭐냐? 이 마필이 지금 데뷔전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앞선을 나오고도 끝걸음이 무너졌던 마필이에요. 근데 그 다음번 경주에서는 앞선 전개를 하고 좀 아쉬운 승부를 했는데 다 국섬의 육군 앞말 경주입니다. 앞말 경주에서 앞말들과만 싸워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리고 지금 승군전에 나왔는데 결국 국산만 육군 시절의 마필들 편성보다는 당연히 강해진 거고 BK 갤럽 입장에서는 게이트도 좀 외곽으로 밀렸다.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BK 갤럽이 만약에 경합 상황의 선행 승부 7번마 하늘미소라든가 2번마 원더풀 폰 등이 좀 강하게 쳐버리는 상황이 나올 경우에 BK 갤럽이 2선 내지는 3선 정렬을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행을 안 가면 답이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연석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초반에 경합 상황을 한다면 마지막에 힘 한 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BK 갤럽이 순발력이 지금 가장 좋다. 이번 경주에서. 그래서 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9번 게이트에서 휘감고 나와서 초반에 앞선의 마필들을 다 잡고 장악하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개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나머지 선행 마필들을 다 뒤로 돌리고 BK 갤럽을 축으로 가셔야 되는데 저는 그 전개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인기마이긴 하지만 BK 갤럽이 불안 요소를 좀 안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런 면에서는 이 2번마 원더풀 폼 이 마필이 지금 게이트에 이점을 안 왔고 솔직히 마필보다는 기수가 더 무섭습니다. 자,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직전에 이제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우승을 하면서 이제 승분전에 나왔는데, 솔직히 이때의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었고요. 계속해서 이 마필은 가능성만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1착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승분전에 나왔는데, 게이트가 유리해졌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더풀4는 따라가는 전개가 저는 가능한 마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김혜선 기수가 초반에
자리 잡기에만 성공하고 선입권에서 차분한 말머리를 한다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앞선 전개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로 봤을 때 가장 유리한 마필은 5번 마 글로벌 스카이입니다. 자, 송교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7번을 나와서 2번의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승군을 한 마필이에요. 근데 그 2번의 승군이 다 최근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세는 분명히 좋은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고 막판 탄력이 좋은 마필인데 저는 송교영 기수가 초반에 서두르지 않는 전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송교영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뭐 선행 경합을 하겠다 또는 앞선을 나가겠다라고 막 싸워버리면 앞선이 아주 혼전 상황이 나와버리고 5번마 글로벌 스카이 입장에서도 솔직히 장담을 못합니다. 근데 앞선의 마필들의 순발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대신에 앞선의 마필들이 너희들끼리 싸워라 하고 보내놓고 난 다음에 뒤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다만 그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죠. 어느 정도 좀 붙여가는 전개를 할 수 있다면 직선주로 해서 앞선의 마필들의 걸음이 무뎌지는 가운데 막판 탄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글로벌 스카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스카이는 초반에 과연 앞선의 마필들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갈 수 있느냐 이 싸움이지 거리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저는 직선주로 해서 넘어설 수 있는 마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뭐 나머지 마필들 여기 뭐 추진력 좋은 뭐 스타티세라든가 또는 가능성을 좀 갖고 있는 이 4번마 해버 굿타임 뭐 1번마 슈퍼크랙 뭐 이런 마필들이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뭐 이 말 저 말 다 볼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저는 이번 경주 인기마들이 좀 선전하는 전개 속에서 인기마 중에 한 마필이 좀 불안 요소를 안고 있고 복병권에서 좀 선전할 수 있는 6번마 달에 올린 광대가 만약에 선전을 한다면 재미있는 배당도 좀 가능한 편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7번마 하늘미소, 5번마 글로벌 스카이, 2번마 원더풀 폰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6번마 달에 홀린 광대를 복병마로 추천하는 경주인데 당일 현장 상황에서 만약에 달에 올린 광대의 마필 컨디션이 좀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 좀 배당마를 축마로 놓고 공략할 수도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0마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재미있는 편성으로 보여지고요. 막판에 여러 마필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 혼전 상황이 벌어질 가망이 좀 높은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인기마들을 보시면요. 일단 2번마 내길의 퀸 지금까지 5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그게 12월달 경주였죠. 이때 이 성은 크라운, TG 인디 다 같이 출전을 했던 경주인데 막강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근데 충군을 해서는 좀 빠른 경주 흐름에 지금 적응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경주의 흐름이 솔직히 그렇게까지 빠른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게이트의 이점으로 하만식 기수가 초반에 조금만 빨리 붙인다면 막판 탄력만큼은 최고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경주 나온 마필들 중에서요. 자, 3번마 플라잉 라이트도 역시 선입권에서 막판 탄력을 갖고 뛰는 마필이고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기는 한데 뭔가 좀 아쉬운 감이 있는 거죠. 마지막 한 발, 즉 결정력이 조금 부족한 마필로 보여지고요. 4번마 슈팅 리버스는 전형적인 추임마입니다. 근데 서승훈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한단 말이죠. 서승훈 기수는 어쨌든 마필을 빨리 앞에 붙이는 기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막판 탄력을 좀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5번마 정우 포에버 역시 막판 탄력이 좋은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이 좀 발전 기대치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좀 기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 점 때문에 강하게 믿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최애각에 있는 10번마 성은 크라운이 지금 승군전을 갖는 마필입니다. 장추열 기수가 연속 기승을 하고 1km에 감량 이점도 안 왔는데
저는 좀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나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고, 이 마필이 외곽에 있기는 하지만 선의권에서 차분하게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마지막 한 발도 노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의 인기마들의 특징이 보면 다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을 보이는 마필들이란 얘기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앞선에서 갈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앞선에 갔을 때 버틸 수 있는 말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전개로 봐서는 9번마 TG인디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승군 이후 계속 외곽 게이트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필이 국산마 육군 시절에는 스타트 능력을 보유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이 TG인디가 만약에 선행을 간다면 이 마필의 선행을 막을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누비고나 7번마 정상 파이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좀 뒷심이 좀 부족한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G인디가 과연 조상범 기수가 어떻게 기승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기는 한데 저는 조상범 기수가 이 TG인디를 가지고 좀 선행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행을 나간다면 저는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경주예요. 9번이 선행을 강하게 나가고 뒤에 6번, 7번 등이 따라붙는 전개 속에서 인기마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추입 타이밍들이 다 좋은 마필들이니까 언제 추입 타이밍을 잡을 것이냐죠. 자, 그러다 보면 도주성 선행을 가는 9번마 TG인디가 좀 앞선에서 버틸 가망이 높은데 최근의 모습이 선행을 좀 못 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갖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작전을 갖고 나왔을까는 좀 궁금해지는데 저는 무조건 선행 가면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8번마 다울킨 최근에 연속 3착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마필이 지금 26번을 나온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여줄 거름은 다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이번 경주에는 인기권에서 좀 밀려 있기는 한데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마필이 어떤 견제 없이 뛸 수 있는 마필이다 보니까 막판 탄력으로 이변을 낼 수도 있는 좀 그런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좀 인기마들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있기는 하지만 전개에 따라서는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저는 내길의 퀸 이 마필은 막판 탄력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게이트에 이점도 안 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입상 가능마로요. 저는 2번마 내길의 퀸, 9번마 TG인디, 10번마 성은 크라운을 보고 있고요. 복병으로 8번마 다울퀸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인기만 몇 두를 좀 제외하고 가는 경주기 때문에 만약에 제 예상대로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의 배당도 좀 안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부경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별정 B형 18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는 부진마 경주입니다. 부진마 경주인데, 자, 여기에 출전은 20번마 원더풀 찬스. 지금까지 5번을 넣어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 3착 한 번을 했던 마필이고,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직전 경주 동고래인 1800m 경주에서 이제 앞선 전개 후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좀 버텼던 마필인데, 자, 일단 이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부담 중량이 1kg 올랐다는 어떤 그 핸디캡을 좀 안고 있지만 나머지 마필들이 솔직히 너무 부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더풀 찬스는 좀 입상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좀 충마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느립니다.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10번마 원더풀 찬스가 어찌 보면 선행을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리고 선행을 나간다면 저는 마지막까지 버티기가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10번마 원더풀 찬스를 좀 축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후차권은 오리무중입니다. 정말 여러 마필들이 서로서로의 좀 장단점을 안고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솔직히 이 11번마 퍼스트 파크, 이 마필도 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여요. 직전 경주, 이제 2착을 차지를 했던 마필인데, 1착을 차지한 마필과 어느 정도 착차가 좀 있습니다. 착차도 있고, 이 마필이 보면 지금까지 21번을 나와서 우승 1번, 준우승 1번 한 마필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이 대부분 다 전적이 그렇게 좋은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고 선의권에서 끈끈하게 따라붙을 수 있는 11번마 퍼스트 파크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저는 좀 밋밋한 마필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후차권의 입상 가능마가 상당히 많은 경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마필이 대두가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너무 이것저것을 좀 생각할 필요는 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1조 백광열 마방에서 두 마필을 좀 동반 출전을 시켰는데, 2번마 달릴레오, 4번마 닥터샤크, 이 두 마필을 지금 동반 출전을 시켰는데, 아무래도 김혜선 기수가 기승한 2번마 달릴레오한테 조금은 더 눈길이 갑니다. 이 마필이 직전 승군전에서 이제 장거리 1800m 첫 도전을 해서 좀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 직전 2회전, 3회전 경주를 보시면 끈끈하게 상당히 뛰었어요.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이런 마필을 솔직히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게이트에 2점도 안고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의권에서 딱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따라갈 수 있다면 충분히 저는 입상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동반 출전을 하고 있는 이 4번마 닥터샤크. 자, 이 마필은 추입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마체가 너무 작죠. 그러니까 막 경합 상황이 벌어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뚫고 나오기가 만만치는 않은 마필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성적보다는요, 이 마필이 갖고 있는 어떤 근성은 상당히 좀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이 좀 강하게 이 10번마 원더풀 찬스가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는 가운데 직선주로 해서 이제 나머지 마필들이 서로 뭉치는 상황이 나왔을 때 외곽에서 자기만의 걸음으로 저는 좀 치고 나올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닥터샤크. 그래서 이 두 마필이 동반 출전을 하면서 양동작전을 폈을 경우 둘 중에 한 마필이 좀 입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보병으로 보는 마필은 이 9번마 쿠케난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3세 앞말이고요. 지금까지 7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을 했는데, 다른 마필에 비해서 이 마필은 보여줄 걸음이 좀 더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은 이미 다 전력이 노출이 됐어요. 근데 이 마필은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이 마필이 스타트가 조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가 잘 될 때는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내는데, 스타트가 안 될 때는 그냥 바닥에서 놀고 마는 그런 마필인데, 막판 탄력은 저는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 12월 16일 이 1400m 경주에서 보여준 모습의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았고, 이때 선입권 붙여서 뛰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는 10번마 원더풀 찬스를 제외하고는 발 빠른 마필도 없고, 솔직히 원더풀 찬스도 발이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초반에. 그러면 쿠케난이 선의권에서 어느 정도 앞선과의 거리를 유지한 채 진행을 할 수 있다면 직선주로에서는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저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10번마 원더풀 찬스를 충마로 보고 있고요. 입상 가능마로는 2번마 달릴레오, 그리고 4번마 닥터샤크, 이 두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고, 복병으로 9번마 쿠케난, 전개만 잘 풀릴 수 있다면 9번마 쿠케난의 마지막 라스트 추입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8마필이 출전하는 이제 조촐한 편성입니다. 그 마필의 출전 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과연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경주인데,
일단 마필을 한 편 한 편을 보겠습니다. 자, 1번마 럭키 크라운.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2kg의 감량 이점을 안았고요. 자, 최근 모습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앞선에 붙여 나와도 뒷걸음이, 뒷심이 좀 무뎌지는 느낌을 주고 있고, 직전 경주에서는 유수환 기수가 발주가 아예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닥권에서 놀고 말았는데, 그 전의 모습을 보시면 이 마필도 좀 분명히 붙여 뛰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뒷심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어쨌든 게이트에 2점을 안았습니다. 이번 경주 뭐 선행을 가기는 어렵겠지만 선의권에서 차분한 전개 속에서 최적의 전개를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저는 조교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1번마 럭키 크라운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마필이고요. 자, 2번마 강한키는 선행마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순발력이 아주 막강한 그런 선행마는 아니고요. 순발력도 좋기는 하지만 중속으로 밀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이혁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혁기수가 기승을 하고 앞선에 붙이기는 했지만 끝걸음이 무뎌졌는데, 이 경주가 선행 강편성, 다시 말해서 경합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던 그런 편성이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쨌든 8마필 분이 출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의 이점으로 이혁기수가 강하게 선행 트라이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마필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3번마 절대가치가 아마 이번 경주 최고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습니다. 데뷔전에서 가능성을 보였고요. 직전 경주에서는 압도적인 경주력으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제 승군전에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마필이 직전 경주의 이 능력이 과연 이 마필의 진짜 능력이냐, 아니면 이 편성 자체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좀 손쉬운 우승이었느냐, 요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경주에서 이 7번마 절대가치가 그 당시에 7번 게이트에서 강하게 선행을 치고 나왔죠. 그러면서 어떤 경합 없이 갔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어쨌든 앞선에 발빠른 마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경합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절대갈치의 진짜 능력이 좀 검증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 4번마 클래식 스타가 이 절대가치와 함께 이제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로 보여지는데, 자, 이 마필이 지금 좀 휴양을 하고 나왔죠. 올해 1월달 경주에서 주행 불량, 그러니까 주행이 이렇게 매끄럽지를 못했습니다. 외곽 게이트에서요. 자, 이 마필이 계속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인데, 주행 심사 모습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선에 좀 붙여뛸 수 있는 마필이고, 막판 뒷심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순발력도 좋기는 하지만 막판 탄력은 이번 나온 마필들 중에서는 뭐 제일 좋은 탄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조교가 약해 보입니다. 조교가 약해 보이고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돼. 그래서 저는 좀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습니다. 자, 5번마 한평여왕은 이 마필도 앞선에 붙여줘야 되는데 뒷심이 너무 없는 마필이고요. 자, 6번마 금화파이어리. 자, 이 될 듯 말 듯 좀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승군한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앞에서 뛰면 뒷심이 모자라고, 좀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 앞이 너무 무너지는, 좀 그런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 6번마 금화파이어리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이마필이 조금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는데, 저는 이마필은 선취입이 다 되는 좀 전개의 이점이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주저앉을 마필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7번마 초인스파크는 이제 20번을 나오면서 2번의 준우승만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강하게 보기 어렵고, 자, 8번마 드림스카이. 이 마필이 과연 어떻게 질주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구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마필도 역시 국산마 6군에서 준우승으로 이제 승군을 한 마필이고,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2kg의 감량 이점을 안았습니다. 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뭐 8마필 뿐이 안 뛰고 있기 때문에 순발력만큼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절대 뒤지는 순발력은 아닙니다. 그러면 외곽에서 휘감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번 경주 이번막 강한 킨을 선행 후보마로 보고 있고 상당히 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개에 있어서 2번이 강하게 치고 나올 때 3번마 절대가치도 당연히 치고 나올 거거든요. 그랬을 때 8번마 드림스카이가 외곽에서 휘감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확률이 저는 높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드림스카이가 만약에 안게이트 쪽에 있다면 8번마 드림스카이도 역시 선행 승부 속에서 마지막 한 발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지만 이번 경주는 전개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이긴 하지만 저는 8번마 드림스카이는 그렇게 강하게 보고 싶진 않고요. 자, 이렇게 보는 전개 속에서 이 4번마 클래식 스타라든가 6번마 금화 파이어리가 선입권, 그리고 1번마 럭키 크라운도 초반에 빠르게 좀 선입권에 붙일 것으로 보이는데 2번하고 3번이 마지막까지 살아남느냐, 아니면 6번마 금화 파이어리나 1번마 럭키 크라운, 특히 1번마 럭키 크라운이 좀 선전을 한다면 재미있는 배당도 나올 수 있는 경주기 때문에 저는 1번마 럭키 크라운의 선전을 조금 기대해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입상 가능마로요. 저는 2번마 강한킨, 3번마 절대가치, 1번마 럭키 크라운 이 세 마피를 보고 있고요. 복병권에서는 좀 능력을 좀 발휘해 보기를 기대해보는 6번마 금화 파이어리가 선입권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그런 전개를 해주기를 바라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입상권이 다수인 좀 혼전구도로 흐를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는 한데 이걸 어느 정도로 압축을 해낼 수 있느냐인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이 2번마 코먼 퍼스트 그리고 9번마 라이디 골든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좀 집중이 될 경주입니다. 자, 2번마 코먼 퍼스트는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직전 경주 아쉬운 3착을 했는데 기본적인 기본 능력은 분명히 이 마필이 여기에 나와 있는 12마필들 중에서는 저는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선취입이 자유로운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 보시면 여기 나오는 이 썬더클라우라든가 커먼 퍼스트, 레이디 골든, 금화마이어가 다 같이 뛰었는데 이때 인기 1위 마필이 여기 홈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있는 여스파이터고요. 커먼 퍼스트가 인기 2위였었고 레이디 골든이 인기 3위, 그리고 금화마이어가 인기 5위였습니다. 자, 근데 느닷없이 12번 게이트에 있던 썬더 크라우드가 인기 꼴찌였죠. 인기 꼴찌였던 마필이 기습 선행을 나가버렸습니다. 기습 선행을 나가면서 이게 전형적인 이런 경주인데 썬더 클라우드가 선행을 딱 가고 뒷선의 선입권의 말들이 막 뭉치면서 그 선입권의 마필들이 서로 입상권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견제를 하다 보니까 하는 순간에 썬더 클라우드 그냥 꽂혀버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과연 그런 전개가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썬더 클라우드가 모주노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3km의 좀 부담 중량도 올라갔을 뿐더러 게이트는 1번 게이트로 유리해지긴 했는데 이번에는 견제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1번 게이트에서 안에 갇힐 가망이 좀 높습니다.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막 좋은 마필은 그런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커먼 퍼스트라든가 레이디 골든 이런 마필들이 이 직전 경주처럼 썬더 클라우드를 쉽게 넘겨주는 그런 전개는 좀 하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저는 썬더 클라우드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2번마 커먼 퍼스트 그리고 9번마 레이디 골드는 최근에 상승세죠. 직전 경주에서 한 풀이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상승세에 이 마필도 역시 좀 전개의 이점을 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조금은 집중이 될 가망이 좀 높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입상권이 다수인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마필들의 능력 차이가 크게 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자, 3번마 나이스 최강. 자, 이 마필은 최근에 조금 마필이 컨디션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스타트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스타트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작년 12월 달에 출전을 하고요. 3개월 만에 이제 주로의 모습을 보이면서 휘영 복귀 전에 나왔는데 이렇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출주 주기를 상당히 땡겨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마필의 컨디션 자체는 저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스 최강이 지금 2주 만에 출전하기는 했지만 뭐 상태가 나쁜데 그냥 억지로 출전했다 이게 아니고 이 마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경주 경험을 빨리빨리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좀 출전을 2주 만에 강행을 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막판 탄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인기마 세 마필이 좀 앞서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5번마 마하원더죠. 여기서 지금 기본적인 순발력은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가 딱 되고 게이트 이탈 능력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이 5번마 마하원더가 가장 강합니다. 문제는 이 1600이라는 경주 거리를 버틸 수 있느냐인데, 자, 이 마필이 국산마 5군 시절 1200에서 앞선 정겨우에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 1800에 지금 출전을 했습니다. 계속 1800에 출전을 해서 앞선 전개를 하는데 마지막 걸음이 지금 무뎌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거리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1600으로 좀 경주 거리를 줄여놨기 때문에, 자, 다실바 기수 입장에서 어쨌든 마하원더가 1800을 계속해서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이번 경주에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은 많지만 강한 선행만은 없습니다. 그러면 마하원더가 기습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찬스. 자, 부경의 1600m 경주 거리가 의외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입상할 확률이 지금 높은 그런 경주 주로기 때문에 마하원더 입장에서는 전개로 봤을 때 기습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좀 편안한 전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선위권의 마필들이 서로 치고받는 난타전이 될 가망이 높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마하원더의 전개가 가장 좋다고 보고요. 자, 승문전을 갖는 이 6번마 그레이트 원은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수 기용 면에서는 상당히 마음에 들고, 어쨌든 승문전이다 보니까 3.5kg의 감량이 있습니다. 이 점이 상당히 좋기는 한데 좀 어느 정도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죠. 자, 직전 경주는 정말 예상외로 잘 뛰었습니다. 니콜라스 G를 이겼고 킹보스를 이겼기 때문에 예상외로 잘 뛰긴 했는데 승군을 하면서 편성이 좀 강해졌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인기마들의 능력이 솔직히 그렇게 만만치 않은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편성을 잘 만났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고요. 당일 현장에서 컨디션 꼭 보셔야 될 마필은 12번마 천년의 구름입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추입 탄력을 좀 갖고 있습니다. 막판 탄력을 좀 갖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하향세죠. 그리고 벌써 33번 7세가 된 안말입니다. 근데 어떤 견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앞선에서 막 치고받는 난타전이 됐을 경우, 그러니까 뭉치는 그림이 나왔을 경우에 뒤에서 뚫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은 저는 꼭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뭐 장황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결국은 좀 인기마 선정 구도입니다. 인기마 선정 구도긴 한데 이 인기마들의 능력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축마를 잘 정해서 적중만 할 수 있다면 뭐 고배당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배당은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2번마 커먼 포스트, 9번마 레이디 골든, 3번마 나이스 최강,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요. 단독 선행을 간다면 버틸 수 있는 이 5번마 마하선더를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안말 핸디캡 1200m 경주입니다. 자, 혼합 4등급의 단거리 경주기 때문에 뭐 어쨌든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말이 2번마 라누트와 8번마 세네킨입니다.
둘 다 순발력이라면 이편성에서는 막강 순발력이라고 봐야 되죠. 특히나 2번마 라누트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순발력으로 경주를 주도하는 마필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둘 다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죠. 라누트는 3.5kg가 올라가서 57이 됐고, 세네퀴는 4kg가 올라가서 56이 됐고, 세네퀴는 아직까지 그 혼합군 경주는 나와보질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네퀴는 지금까지 보면 그냥 일반 경주에 많이 나왔고요. 이 라누트는 주로 암말 경주에서 쉽게 우승을 했다라는 거. 이 차이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번 경주는 이 2번마 라누트와 8번마 세네킨 이 두 마필이 강력하게 선행 경합을 벌이는 가운데 이 3번마 피닉스 서브가 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린다. 그래서 이 3번마 피닉스 서브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인기도를 보시면요. 근데 저는 이 마필이 좀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어쨌든 앞선에 붙여 뛰어야 되는데 이번 경주 이 피닉스 서브가 잘못하면 안에 갇힐 가망이 높은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로가 있을 때 2번 게이트에 있는 라누트가 강하게 치고 나오고 외곽에 있는 8번 세네퀸이 휘감고 나오는 전개를 하게 되면 3번만 피닉스 서브가 여기서 전개상 불리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요. 뒤에서 따라오는 이 선입권의 마필들의 압박까지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경주가 핸디캡 경주인데 레이팅을 보시면요. 이 라누트, 엘리트룰즈, 세네킨 이 세 마필이 레이팅이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 원래 핸디캡 경주에서 레이팅이 꽉 차 있는 마필들이 서너 마필이 출전을 하게 되면 어떤 마필들은 승부를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어느 마필이 승부를 회피할 것이냐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레이팅이 높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을 때 승부가 좀 오리무중으로 빠질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는 1200m 단거리에서는 내노라는 실력을 갖고 있는 라누트와 세네킨이 출전을 하는데 핸디캡이라는 그 부중 때문에 부중이 많이 증가해 있다라는 거,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기본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이 마필들이 좀 앞선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의 인기마인 피닉스 서브는 좀 어려운 전개가 예상이 되고 있는 경주입니다. 여기에 이 외곽에 있는 11번마 엘리트 룰즈 최근에 조금 이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만큼은 나오진 않는데 이 마필도 역시 레이팅이 높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올라갔어요. 올라는 갔는데 이 마필은 근성을 갖고 뛰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막 몰리는 상황이 나왔을 때 뚫고 올라오는 그 힘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 또 하나 제가 보는 마필은 6번마 파인팜입니다. 이 마필도 어느 정도 좀 인기를 누리긴 누릴 마필인데 상당히 근성을 가지고요 끈끈하게 뛰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6번마 파인팜이 이 선입권에서 자리 잡고 뛸 수만 있다면 직선주로에서 앞선의 마필들이 서로 경합을 벌이는 상황 속에서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의 인기 9위, 인기가 많이 떨어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에 붙여 뛴 이후에 막판 한 발을 쓰면서 이 제다이포스와 함께 동반 입상을 하면서 이제 고배당의 주인공이 됐는데, 자, 제다이포스, 제가 이 경주를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늘 추천하는 마필인데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고배당을 갖고 들어와 버려요. 자, 이래서 경마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는 제다이포스가 직전 경주처럼 이렇게 뚫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전개가 쉽게 나오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앞선의 마필들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전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인기마 한 마필을 좀 위험하게 보면서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한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2번마 라누트, 8번마 세네킨,
11번마 엘리트 룰즈.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6번마 파인팜을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6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2마필이 출전하는 오늘 교차 경주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2등급에서 좀 발빠른 순발력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이제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미있는 승부, 그리고 마지막까지 좀 손에 땀을 쥐는 승부가 될 가망이 높고요. 마필의 능력 편차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좀 혼전이 예상되고, 과연 어떤 마필들이 어떤 포지션에서 전개를 할 수 있을까? 이거에 의해서 많이 좀 달라질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뭐 순발력이 좋아서 앞에 가거나 또는 중속으로 밀고 나와서 앞선을 강탈하는, 어쨌든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경주입니다. 근데 경주거리가 1400m입니다. 이 점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번 경주 보시면 이 1번마 어게인 터치, 2번마 무적 불패, 3번마 동투자보이, 4번마 닥터 시저, 그리고 10번마 최강쏜살, 12번마 에이스 솔로몬, 이런 마필들이 다 앞선에서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다 우승 후보군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 이 1번마 어게인 터치가 지금 마필의 컨디션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초반에 발빠르게 나올 수 있다면, 즉 안에 갇히지만 않는다면 이 어게인 터치가 게이트의 이점으로 좀 선전을 할 가망이 높고요. 자, 2번만 무적 불패는 최근 조금 하향세를 그린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계속 12번 게이트였습니다. 12번 게이트에서 신윤석 기수가 앞선을 가기 위해서 초반에 상당히 힘을 많이 소진할 수밖에 없는 전개를 했어요. 앞선의 마필들이 상당히 강했던 경주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걸음이 좀 무뎌지고는 말았는데, 자, 이번엔 안게이트로 들어왔거든요. 이 마필은 상당히 좀 끈끈하게 뛰면서, 글쎄요, 발빠른 어떤 순발력보다는 끈끈함을 가지고 밀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게이트가 유리해졌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좋은 조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3번마 동투자 보이는 이 1번마 어게인 터치 19조 김영관 마방에서 동반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휴양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이 휴양 복귀전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선취입이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은 안고 있지만 어쨌든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 자, 이번 경기에 강력한 우승 후보가 이 4번마 닥터 시저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앞선을 장악하고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인데,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안게이트에 발빠른 마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을 못 갔을 경우에, 이 닥터 시저가 선행을 못 갔을 경우에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할 것이냐, 첫째고요. 두 번째는 1400m라는 경주 거리가 어쩌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12월 16일 경주였죠. 국산마 상군 시절 1400m에서는 이 1400m 경주 거리긴 하지만 선행을 나가서 마지막까지 버텨냈던 경주입니다. 근데 그때 원픽이랑 착차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물론 원픽이 지난주 경주에서 이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약한 말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닥터 시저 입장에서 이번 경주는 초반에 강하게 경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앞선의 마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마필을 뒤로 돌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보이는 액면 그대로 너무 강하게 볼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부담 중량도 58입니다. 물론 직전 경주 57.55를 달고 10번 게이트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 경주는 닥터 시저가 지난번보다 더 경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0번마 최강쏜살은 이제 슬슬 하향세로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향세로 접어들고는 있는데,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 이제 유영석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3kg의 감량 이점이 있다. 그리고 이 마필은 순발력보다는
중속으로 밀고 나와서 앞선에 붙여 뛰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글쎄요, 최근의 모습을 보면 조금은 이 마필의 컨디션이 좀 저하된 느낌이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문제는 CEO 에이스 솔로몬이죠. 아마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CEO 에이스 솔로몬을 제가 추천을 참 많이 했던 마필입니다. 일단 선추입이 자유로운 마필이고요. 그 중에서도 좀 앞선 전개 속에서 끈끈하게 싸움을 하는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막판 직선주로 들어서면서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오는 마필인데, 확실히 2등급에 올라와서는 좀 어느 정도 좀 한계를 좀 느끼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도 역시 발빠른 마필들이 안게이트에 너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 자체가 좀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김혜선 기수가 아예 앞선을 포기하고 선위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에이스 솔로몬이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이런 점은 좀 궁금하기는 한데, 마필의 기본적인 습성상 외곽에서 휘감을 가망이 높거든요. 그러면 초반에 좀 힘안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좀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마필들을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저는 이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 중에서 버틸 수 있는 마필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앞선에 뛸 수 있는 마필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 전개로 가장 유리한 마필은 9번마 톱파이어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 이 마필이 1400m 경주에서 인기권의 마필은 아니었는데 앞선이 다 무너지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이게 어부질이냐 아니면 이 마필의 능력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이 9번마 톱파이어는 자력으로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앞선이 막 뭉치고 그래서 초반에 아주 치열하게 경주의 흐름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꾹 참고 가는 걸음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이 가능하다. 즉 지난번과 같은 그런 전개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9번마 톱파이어가 전개로 봐서는 가장 유리하다. 근데 마필이 갖고 있는 뭐 기본 능력 이런 거를 만약에 따진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9번마 톱파이어가 여기서 상위권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전개입니다. 마필의 능력보다는 전개로서 앞선의 마필들이 치고받는 난타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유리한 전개가 좀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5번마 승리 매직퀸.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서 마지막에 막 바람이 불면서 인기 2위까지 갔었는데 결국 졸전을 펼치고 말았습니다. 네. 자, 이 마필이 지금 출주 주기가 상당히 좀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기 컨디션을 찾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컨디션만 제 컨디션이라면 이 승리 매직키는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이 가능한 마필, 즉 전개가 되게 유리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승리 매직킨도 분명히 가능성은 있는 마필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컨디션을 좀 더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9번마 톱파이어, 그리고 2번마 무적불패, 1번마 어게인 터치,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요. 이 닥터 시저를 복병으로 놓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복병 말하는 게 어느 정도 좀 배당을 안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인데 여기는 인기 1위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입상 가능마 4마리에 놓고 9번마 톱파이어, 2번마 무적불패, 1번마 어게인 터치, 4번마 닥터 시저, 이 4마필을 지금 입상 가능마로 보는데,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입상 가능한 마필들 중에서 4번마 닥터 시저가 저는 가장 불안하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저 서울 7경주가 되겠습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혼합 3등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빠른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좀 이변의 가능성도 좀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1마필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교 모습들이 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점보다는 단점들이 다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마필이 과연 입상에서 할 수 있을까도 상당히 좀 의문인 경주인데, 자, 일단 이번 경주의 특징이 이 3번마 미러클 도터, 4번마 베스트 천상, 7번마 유쾌한 날들, 11번마 이스트반, 이렇게 네 마필이 아마 선행 경합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마필 다 순발력은 아주 막강한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편성에 가면 다 선행이죠. 자, 근데 미라클 도터 연승을 달리다가 이제 좀 휴양을 했고요. 휴양 복귀 전이었던 지난 3월달 경주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대비해서 이제 연습 주행까지 해가면서 이번 경주에 대한 열의를 좀 불태우고는 있는데, 과거에 그 선행을 가서 막 마지막까지 여유 있게 버티는 그 정도의 컨디션은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닌데, 이제 주행 자세를 보면, 조교씨 보면은 이렇게 좀 고개가 좀 높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고요. 4번마 베스트 천상은 순발력으로 좀 선행을 갈 수 있는 구도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상당히 많은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는 결정력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마가 많은 경주에서 마지막까지 경합싸움을 이겨내기가 만만치 않아 보이고요. 7번마 유쾌한 날들이 참 아쉬운 마필이죠. 분명히 더 성장할 수 있는 마필인데 이제 승군 이후에 영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역시 조개 모습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외곽에 있는 이스트반, 솔직히 순발력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이 마필이 가장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인데, 외곽 게이트에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 점이 좀 마음에 걸리고, 다만 외곽에서 휘감고 나와서 선행을 강탈할 수 있다면 나머지 선행마들이 무너질 가망이 높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선행마 선에서 버틴다면은 11번마 이스트반 정도가 좀 살아남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단거리 경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선에서 질주하는 마필들한테 조금 더 눈길이 갈 수밖에는 없는데, 저는 이번 경주는 선행 경합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하다는데,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의 컨디션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자, 1번마 마이티룩이 아마 이번 경주 최고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어쨌든 승군전이기 때문에 2kg의 감량 이점을 안 왔습니다. 3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인데 최근 연승을 거두고 이제 3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막강 탄력이죠. 막판 타임.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싸웠던 마필의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승군전에 상승세의 마필이라는 건 인정을 하고, 그리고 막판 추입 탄력도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상대가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이 4군 때 뛰었던 앞선 전개하는 마필들과 3군의 앞선 전개하는 마필들의 능력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과연 추입 타이밍을 이 마필이 잡을 수 있느냐인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앞선에 뛰는 마필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기 때문에 마이티룩이 전개가 상당히 좋기는 한데 조교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5번마 디스 챌린지, 이게 16번을 나와서 1착 2번, 2착 2번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성적도 아니고 좋은 성적도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인데, 2월 11일 경주에서 이 마필이 이제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역시 편성이 강하진 않았고요. 그 다음 경주에서는 외곽 게이트에서 그냥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는데 부담 중량이 올라갔죠. 51에서 54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또다시 55로 올라갔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막판 탄력을 좀 보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인기마들이 다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 선행에서 살아남는다면 11번마 이스트반 인기마 중에서요. 그리고 막판에 올라온다면 1번마 마이티룩, 요 정도를 보고 있고, 복병에서 지금 보는 마필이 두 마필이 있습니다.
하나는 10번마 문학제냐타. 아마 거의 뭐 인기 바닥권일 겁니다. 인기 바닥권인데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자력으로 이 문학제냐타가 올라오긴 힘들지만 앞선이 무너졌을 때 막판 탄력을 좀 보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어부지리성 승부가 가능한 마필이 10번마 문학제냐타고요. 제가 이 조교 모습으로 가장 좋아 보였던 마필이 2번마 건포입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행도 가능한 마필이고요.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해도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과거의 그 날카로운 맛이 조금은 없어졌어요. 그건 없어진 건 사실인데 이번 경주 봤을 때 앞선의 마필들이 이렇게 쭉 나갈 때 바로 이 뒤에 붙여뛸 수 있는 말이 2번마 건포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컨디션 저하가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조교 모습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좀 가능성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경주 좋아 보이는 마필이 없는 경주 차라리 고배당 쪽으로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건포, 1번마 마이티룩, 11번마 이스트반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요. 복병으로 10번마 문학제냐타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죠. 2000m 경주로 펼쳐지는 헤럴드 경제배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는데 이 중에 1번마 워리어 클래스가 출전이 취소가 되면서 이제 10마필이 출전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의 관건은 일단 뭐 누가 뭐래도 이 8번마 위너스맨 현재 최강마라고 봐야죠. 위너스맨이 직전 경주에 부진을 떨치고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의 자존심, 이 5번마 라운더 스퍼트가 유일한 암말로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선행으로 2000m를 일순할 수 있느냐, 요게 가장 관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라운더 스퍼트는 2000m 경주거리 경험을 갖고 있죠. 우승을 했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라운더 스포츠의 거리적인 어떤 문제는 좀 없어 보이는데, 자, 문제는 이제 오픈 경주 순말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선행을 갔을 때 과연 선입권 마필들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하고요. 8번마 위너스맨은 결국 컨디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최강 마필은 맞아요. 맞는데 저는 어딘지 모르게 이 마필이 조금 기복을 보인다라는 면에서 조금은 부담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 라운더 스퍼트가 강하게 선행을 끄는 가운데 외곽에 있는 10번마 블랙머스크까지 가담을 하게 되면 8번마 위너스맨이 좀 서두를 까망이 있거든요. 과연 서두르고 갔을 때 과거의 모습, 그랑프리 경주 나왔을 때의 모습이라면 당연히 버텨냅니다. 그리고 직선줄에서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서는데 또 어쩔 때 보면 되게 막 힘겨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자, 이번 경주에서는 그래도 자존심을 좀 살리기를 좀 바라고요. 뭐 나머지 마필들, 뭐 캡틴 양키, 문학치프, 투혼의 반성, 뭐 치프인디, 뭐 여러 가지 마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제가 딱 보는 마필만 보겠습니다. 자, 7번마 바베어리언. 어쨌든 일반 경주에선 최강자입니다. 근데 대상 경주급 경주에서 최우수 마필들과 경쟁을 했을 때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것도 한 번쯤은 생각은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이 바베어리언의 이 주행 스타일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아마 선입권 전개를 좀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재밌는 승부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 마필이 선입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간 후에 직선줄에서 한 발을 쓰는 마필인데 순발력도 갖고 있고요. 막판 추입 탄력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10번마 블랙머스크,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기복을 보이는 마필인데
선행을 간다면 조금 더 뛸 수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이 5번 게이트에 라운더 스포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두 마필의 선행 승부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저는 초반에 만약에 블랙머스크가 라운더 스포트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온다면 버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나머지 마필들도 솔직히 다 입상권에 근접해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경주라는 게 항상 어느 정도의 혼전도를 갖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개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보다는 전개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과연 이 2000m 경주에서 어떤 전개를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번 경주는 무조건 경주의 흐름이 빠릅니다. 경주의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2000m 장거리라 하더라도 2000m 장거리는 오히려 앞선에서 전개하는 마필들이 유리하거든요. 결국 저는 앞선에서 전개할 수 있는 마필선에서 끝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 투혼의 반석이나 치프인디 이런 마필들이 올라올 시간이 없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이 두 마필이 올라오려면 앞선에서 전개하는 마필들이 다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전개는 좀 쉽게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우열을 제가 생각하는 네 마필은 우열을 좀 가리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나열을 하겠습니다. 자, 5번마 라운더 스포트, 7번마 바베어리언, 8번마 위너스맨, 10번마 블랙머스크.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별점 B형 17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상경주 다음 경주이기 때문에 역시 맥은 좀 빠집니다. 맥은 좀 빠지는데 뭐 대상경주라고 뭐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일반 경주라고 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 베터분의 입장에선 어차피 한 경주입니다. 괜히 분위기에 휩쓸릴 필요 없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가요. 2번마 어메이징 위즈, 4번마 용오지마, 5번마 터치나인, 7번마 폴인러브, 9번마 머니가락. 아마 이 정도 선에서 인기도가 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인기마 선정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기마들의 능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에 좀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말들이 부중이 높다거나 또는 경주 경험이 없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자, 일단 2번마 어메이징 위즈 최근 두 번의 1700m 경주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전 경주에서는 4번 게이트에서 좀 빠른 승부를 했는데 마지막에 좀 덜미를 잡히고 말았고요. 그때 쿠레레쿠스가 느닷없이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3위로 밀렸습니다. 그전 경주에서는 같이 나오는 슈퍼에톤하고 1, 2위를 나눠 가지면서 앞선 정리를 했는데, 저는 이번 경주는 일단 게이트에 2점이라는 게 있고 1700m이기 때문에 안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갈 수 있다면 유리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어메이징 위즈가 좀 어려운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순발력으로 뒤에 있는 마필들이 순발 좋은 마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밀고 나와서 선행을 강탈할 수밖에 없는 마필, 그게 바로 이 2번마 어메이징 위즈거든요. 근데 직전에 1700m 두 번의 경주는 다 이게 통했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게이트에 2점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안에 갇힐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마지만 조금은 위험하게 보고 있고, 자, 4번마 용호지마는 뭐 최근에 상승세입니다. 일단 자기 걸음은 꾸준히 내주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부담 중량이 2kg가 올라서 드디어 한계 중량을 넘어선 58이 됐습니다. 이 부담 중량을 넘어설 수 있느냐, 스스로 넘어설 수 있느냐인데,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기본적인 능력으로는 저는 좀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아마 선의권 전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선의권 꾸준하게 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요. 자, 5번마 터치나인은 솔직히 뭐 아니면 돕니다. 이 마필도 지금 부담 중량이 58로 올라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순발력을 바탕으로 뛰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 경주력을 보면 순발력이 조금은 떨어진 약간 컨디션 저하를 좀 보이고는 있는데, 자, 김영군 기수가 1700m 경주에서 선행을 갈 수도 있는 찬스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저는 초반에 좀 강하게 승부를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자, 문제는 7번마 포린러브입니다. 자, 이마필이 두 번을 나와서 두 번의 우승, 지금 연승을 거두고 3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승군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 그러니까 순발력이 엄청 좋고 마지막 뒷심도 좋은데 1200m, 1300m 그리고 1400을 건너뛰고 지금 1700에 나왔어요. 자, 이런 마필들이 좀 무너질 가망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번 경주를 대비한 이 조교 모습을 보면 너무 좋아 보입니다, 마필이. 그리고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번 경주 이제 승군전이기 때문에 상대들이 강해진 거는 사실인데, 솔직히 포린러브의 입장에서는요, 이 4번마 용호지마를 제외하고는 다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4번마 용호지마가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포린러브도 역시 선행 승부를 해볼 만한 마필입니다. 자, 인기마성에서 들어오려면요, 제일 좋은 게 7번마 포린러브가 선행을 딱 가고 4번마 용호지마가 그 뒤에 딱 붙어서 가게 되면 저는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장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7번 게이트에서 어쨌든 1700m라는 경주거리 7번 게이트는 안게이트에 발빠른 마필이 있다면 불리한 전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이 좀 걱정스럽기는 한데, 조교 모습의 컨디션이라든가 최근의 상승세까지 감안한다면 저는 선행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9번마 머니가락은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마필은 자력 승부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선이 좀 무너지는 그림이 나올 때 뒤에서 올라오는 막판 뚝심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지만, 자, 1700m 늑발을 하는 외곽 게이트의 마필 상당히 불리하죠. 같은 맥락에서 11번마 금화시크도 최근에 좋은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승군전의 외곽 게이트가 좀 불리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저는 인기마 중에서는요, 이 4번마 용호지마 그리고 7번마 포린러브 이 두 마리를 좀 강하게 보고 복병으로 터치라인을 보는데, 제가 이번 경주에 좀 복병으로 보고 싶은 마필이 이 6번마 라로마네입니다. 자,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자, 13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뭐 성적이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주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는데, 이 마필이 최근에 좀 기복을 보이는데 어떤 기복을 보이느냐 하면, 이 라로마네가 원래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순발력보다는 탄력을 위주로, 막판 탄력을 위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자, 1700m에서 스타트 안 내고 마지막 추입으로 올라온다?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은데, 저는 이 라로마네가 이 순발력과 탄력이 만약에 조화를 이루게 되면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치에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 라로마네가 이번 경주 선의권에서 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 채 따라갈 수 있다면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이마필이 어쨌든 이번 경주에선 좀 비인기마입니다. 비인기마기 때문에 어떤 견제 없이 자기만의 걸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승부도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입상 가능마로요, 저는 7번마 포린러브, 4번마 용호지마 그리고 5번마 터치나인을 보고 있고요. 복병으로 6번마 라로마네를 추천을 하는데, 만약에 라로마네가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좀 재미있는 배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이제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이 이제 세 마필
마필, 4마필 정도, 지금 눈에 띄는데, 일단 3번마 SI 코코, 5번마 다나은 로즈, 7번마 울트라 갤럭시, 9번마 라운드 하이맨. 요 4마필이 지금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이고요. 기존에 이제 4군마 중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강력한 지금, 그리고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따라가는 전개 가능한 4번마 매직 아워, 그리고 최외곽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11번마 한강 챔프 등이 도시탄탄 기회를 노릴 겁니다. 여기에 지금 장기 휴양을 하고 나온 8번마 매니스피어도 순발력을 바탕으로 초반에 경합에 좀 뛰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 좀 상승세의 신형 마필들, 그리고 형군에서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러니까 승군전에 나오는 최근 상승세의 마필들한테 더 눈길이 갑니다. 다만 일단 이 경주에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마필은 이 3번마 SI 코코입니다. 3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3연승에 지금 도전을 하는 신의 강자입니다. 자, 이 마필이 데뷔전이었죠. 12월 25일 데뷔전 경주 최외곽 12번 게이트에서 방춘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스타트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막강 추입으로 올라왔죠. 그 다음 경주에서는 외곽 게이트에서 느닷없이 문성혁 기수가 선행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걸음이 더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승군전에서 역시 외곽에서 선행을 나와서 막판 아주 좋은 걸음을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승을 했죠. 자, 이번 경주 3번 게이트에 들어왔습니다. 승군전이기 때문에 비록 상대는 좀 강해졌습니다. 강해지긴 했지만 최근의 상승세와 이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 저는 이마필은 웬만하면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상위군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SI 코코가 이번 경주는 전체적으로 경주를 좀 주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점 때문에 저는 이 외곽에 있는 7번마 울트라 갤럭시나 9번마 라운드 하이맨, 8번마 매니스피어, 11번마 한강 챔프, 이 마필들의 전개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따라간 이 선행들을 가야 되는 마필이거든요. 다 앞선을 나가야 되는 마필인데 SI 코코가 앞선의 마필들을 전부 정리할 가망이 있다. 그랬을 때 이 마필들이 그러면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마필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결국 안게이트 쪽의 마필들한테 조금 더 눈길이 가는데, 일단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5번마 다나은 로즈입니다. 이 마필이 지금까지 뛰어온 모습을 보면 성적은 물론 좋아요. 성적은 좋은데 그렇게 막 강하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없는데 상당히 끈끈함을 가지고 뛰는 마필입니다. 근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마필입니다. 그 혼전 상황 속에서도 뚫고 나오는 힘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스타일의 마필들의 전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은 글쎄요, 이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송재철 기수가 직전 경주에 이제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 이 다나은 로즈에는 송재철 기수가 어떻게 보면 적임 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스타트만 좀 제대로 된다면 결국 앞선의 마필들과 어느 정도 거리만 유지하고 갈 수 있다면 마지막에 근성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 다나은 로즈고요. 4번마 매직 아워드, 5번 다나은 로즈와 좀 같은 맥락인데 기복에 심합니다. 이 마필은 될 때 되고 안 될 때는 아예 빠져버리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강력한 믿음을 좀 갖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무시를 할 수가 없고, 이번 경주 앞선 경합은 치열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따라가는 전개의 마필이 조금은 더 유리하답니다. 자, 1번마 강력한 지금이 1월달 경주에서 인기 2위였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 이 마필이 왜 인기가 이렇게 많을까까지 생각을 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역시 졸전을 펼쳤죠. 자, 그런데 이번엔 2억 기수가 기승을 하고 1번 게이트. 뭐 죽으나 사나 선행승부입니다. 죽으나 사나 선행승부를 해야 되는데 이 마필이 순발력은 엄청나게 좋은 마필이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번 경주 1번 강력한 지금과 3번만 SI 코코가 앞선을 딱 장악하고 가기 때문에 나머지 선행마들이 다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따라가는 전개를 할 4번마 매직아워나 5번마 다나은 로즈 정도가 이렇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1400m 경주 거리기 때문에 솔직히 따당으로 이렇게 앞선의 두 마필이 손잡고 들어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저는 SI 코코를 조금 더 강하게 보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선 가능마로 3번마 SI 코코, 5번마 다나은 로즈, 4번마 매직 아워 이 세 마필이고요. 복병으로 1번마 강력한 지금. 그래서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될 가망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선에서 경주의 흐름을 빠르게 끌고 나갈 마필들이 이 1400m라는 경주 거리에서 과연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인데,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 7번마 리얼마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 3번의 준우승, 복승률 100%를 달성하고 있는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선취입이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안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 기대치를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어쨌든 국산마 3군까지 승군을 했고요.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는 최상위군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어떤 위치, 어떤 전개가 나오더라도 자기만의 걸음을 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리얼마가 이번 경주 국산마 상군의 고별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7번마 리얼마가 이번 경주 전개를 어떻게 풀 것이냐입니다. 이 마필이 과연 선행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선입으로 갈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경주 전개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선행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유리해질 수 있는 말이 8번마 컴플리트 타임입니다. 순발력은 아주 막강한 마필인데 최근 계속해서 이제 장거리 경주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1400으로 거리를 줄여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 타임이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니지만 밀고 나오면서 선행을 강탈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버텨내는데, 장거리에서는 뭐 이렇다 할 재미를 지금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단거리에서는 어느 정도 통하는 걸음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컴플리트 타임을 보내놓고 리얼마가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컴플리트 타임이 좀 유리한 전개가 나올 수 있고요. 리얼마가 경합을 하거나 또는 초반에 리얼마가 아예 선행을 가버리게 되면 컴플리트 타임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까지 힘을 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9번마 플라잉 골드가 이번 경주에 좀 인기마로 떠오르고 있는데, 자, 직전 경주에서 리얼마를 이겼죠. 리얼마를 막판 추입 탄력을 가지고 뒤집어 엎으면서 1착을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 경주들을 보시면 좀 바닥권이에요. 그리고 이 마필이 어떻게 좀 강하다, 세다 이런 느낌이 저는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부담 중량까지 3.5kg가 증가가 됐다. 이러면은 플라잉 골드 입장에서는 직전 경주만큼의 경주력을 끌어내기는 저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플라잉 골드는 위험한 인기마가 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호시탄탄 기회를 노리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2번마 로열 로드라든가 3번마 마이윈, 4번마 매직 그레이스, 뭐 이런 마필들도 호시탄탄 기회는 노릴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의 전개가 좀 빠르게 흘러간다라고 본다면
이 4번마 매직 그레이스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매직 그레이스도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거든요. 이 매직 댄서의 자마입니다.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다 보니까 초반에 선행 경합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저는 경합 상황에서 이 마필은 무너진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행 경합을 가지 말고 앞선의 마필들, 앞에 뛸 수 있는 리월마나 컴플리트 타임의 순발력을 인정을 하고 매직 그레이스가 뒤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겠다라는 생각으로 간다면 저는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2번마 로열 로드라든가 3번마 마이윈도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릴 수 있는 마필들이기는 한데 저는 그렇게 강하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이 5번마 캡틴 브라보입니다.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나머지 마필들, 입상 후보군의 마필들이 다 선행력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에서 막 치고받고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틈을 역이용할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캡틴 브라보입니다. 물론 뭐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배당은 좋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만약에 입상에 성공을 하면 고배당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5번마 캡틴 브라보 입장에서는 초반에 분명히 거리는 좀 벌어져서 가겠지만 이 1400m 경주거리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400m 경주거리는 앞뒤가 다 되는 마필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5번마 캡틴 브라보 분명히 막판 탄력은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문정균 기수가 이런 마필들의 기승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한 발을 쓰는 전개를 해야 됩니다. 초반에 앞선 마필들이 가던 말던 신경 쓰지 말고 힘한 배에 들어간 후에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쓰는 그런 전개를 한다면 저는 한 번의 투입 타이밍 기회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7번마 리월마, 8번마 컴플리트 타임, 4번마 매직 그레이스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복병으로 5번마 캡틴 브라보가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 배당을 안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